아무리 오해일지라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지 아니면 오해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의 관계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사회적 예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지 아는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어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치지만 자신에게는 무시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는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몸짓과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미묘한 신호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의도적으로 내 존재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대방의 반응 시간과 커뮤니케이션 패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쉽게 소통하는 반면 내 메시지에 응답하는 데 지속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면 의도적으로 내 소통 시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발적인 사건을 잘못 해석하거나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이러한 행동은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극명한 차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해당 개인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해결할 때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차분하고 정중하게 우려 사항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애초에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거나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경우는 무시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호 중 하나는 대화를 시도하는 동안 상대방이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주의가 산만해 보이는 것도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듣는 태도는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흥미를 갖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면 무시당하거나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소통하고 명확한 기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나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혹은 오늘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해볼까? 라고 친절하게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인지하고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갈등에 대한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하는 능력은 상호 간의 존중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사과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는 양측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가장 먼저 사과하는 반면 상대방은 거의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사과를 피하거나 자신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행동은 자신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주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사과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건전한 관계는 상호 존중, 상호 책임, 그리고 열린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을 항상 낮춰 생각하지 말고 상호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의사소통과 존중을 강조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와의 약속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나와의 약속이나 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계속해서 연기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나를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서로 간의 이의와 존중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연기하고 그로 인해 당신의 시간과 계획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당신의 존재나 의견을 경시하거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속을 평가할 때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장기적인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 약속을 어기는지를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서로의 예상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공유해 보세요. 그 다음 상대방과 함께 새로운 약속 규칙이나 시간 관리 방법을 설정해 보세요. 상호 간의 이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약속을 잘 지키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약속을 어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소중히 여기고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시하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상황을 평가하고 조금씩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